자, 반갑습니다. 우리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임원들 함께 모여서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가 뜻깊은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아동 인권을 존중하는 분리와 가정 복귀 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거기 발표자뿐이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줌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서 줌으로 참여를 독려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단체 대표님들 또 임원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제 그 특별한 심포지엄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이런 것이 있었는지 혹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우리 변호사님께서 요거 한번 과거에 이런 심포지엄을 변협해서 한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서, 네.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검색해봐야지. 그렇죠. 저도 정확하게 이 내용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런 심포지엄은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동인권 그리고 분리와 가정복귀 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여기에서 억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음으로 다뤄줬다라는 거 변협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평가를 하는데 우리 대표님들 어떠신지 임원님들 공동대표님도 어떠신지 우리 임원님도 어떠신지 한 말씀 먼저 이렇게 평가를 해보시고 소감 한마디 해놓으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겠습니다. 한용환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마 변호사들이니까 그 현장에서 많이 의뢰가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휴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스스로 느껴지겠죠. 네. 어떤 그런 변호사로서 김연 변호사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휴임한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관점에서 우리 저번에 우리가 저번에 경제 변호사 누구죠? 그분은 홍종호? 홍세욱 변호사님. 그분이 했을 때 이런 문제는 대한 변협에서 맡아서 하면 법적으로 할 거다라고 했는데 네. 우리가 그 변호사들만 하고 우리들은 배제할 거라고 얘기를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된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네.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원가정인권보호연대 공동대표이면서 나는 부모다 협회 대표이신 김수빈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강제 분리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 건 정말 귀한 자리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는 거는 김예원 변호사님의 독보적인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쉬웠던 거는 이번 포럼에서도 저희가 이 심포지엄 있다는 걸 나중에 듣게 됐고, 그리고 전혀 발언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뒤늦게 들어가서 그냥 좀 이런 강제 분리가 이 필요는 하나, 그래도 너무 심각한 피해들이 있다. 이렇게 한마디만 올렸는데 갑자기 나는 부모다 협회 측 자중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김미연 변호사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이런 취지는 너무 귀하고 좋았는데 정말로 이렇게 심각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 가정들 그리고 아동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거든요. 조금 더 피해 사례를 저희한테 조금 그 전에 물어보셨던가 조금 더 발언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았어요. 네,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참여한 분들은 우리 쪽에 참여하는 분들 쪽으로만 몇 사람 보이고 또 전쪽에선 각 라인을 따로 준 것 같아요. 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라인을.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수가 참여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몇백 명, 어제 몇백 명이라 그랬죠? 160명. 160명이 참여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아버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네. 또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어떤 쪽이든지 뭐 전체적인 의견을 엇갈리는 의견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그 가감 없이 좀 소개해줘서 마지막 Q&A 시간 중간중간 쉬는 거는 시컨 쉬어놓고 무슨 발제 한번 해놓고 그 10분씩 쉽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진행은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잡아먹고 막상 전체적으로 Q&A 시간을 올려달라고 그렇게 여러 번 광고해놓고 올려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직설적으로 찬반이 어떻든 있든 없든 뭐 지지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그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알려줘서 어제 발표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답변을 얻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진행이 없이 김혜원이란 변호사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자로서 어떤 의도성이 있거나 또는 몰랐다면 수준이 미달한 진행이 아니었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어제 여러 질문을 많이 하고 의견도 표출을 많이 했어요. 참 이런 자리에 공개적으로 신분을 밝히고 의견을 우리 단체 이름으로 단체의 대표 이름으로 의견을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어쨌든 한효관 대표님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어제 의견을 이렇게 쭉 발표하신 내용에 정말 이런 부분들은 좀 다뤄줬어야 되는데 아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먼저 그거 다루기 전에 어제 발표하신 분들 세 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 주제는 신수경 대한변협 여성아동 인권보호소위원이신 분이 30분 동안 발표한 내용이 즉각분리 가정복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첫 번째 발표하셨고 두 번째는 마한월 대한변협 여성아동인권소 위원회 위원이신 분이 즉각분리 제도의 헌법적 국제인권 규범적 검토에 대해서 30분 발표하셨고요. 세 번째는 이광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께서 직접 나오셔서 피해 아동의 분리와 복귀에서의 법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참여한 제 입장에서 첫 번째 어쨌든 다 세 번 의미가 있었는데 첫 번째 발언부터 신수경 변호사님께서 발언하신 거 쭉 들어보니까 정말 공감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먼저 하고서 이렇게 세 분에 대한 그 평가 내지는 어떤 부분이 좋았다든가 어떻다든가를 한번 얘기해 놓고 우리의 의견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우리 한효관 대표님께서 어제 세 분의 발제를 다 들으셨는데 발표문을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평가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한효관 대표님이 주로 이렇게 올려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방송을 듣는 시청자분들도 아시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수경 변호사의 핵심은 그 아동복지법 15조가 이미 로 결정하는 게 너무 많다. 특별히 분리에 있어서도 아동복지법 따로 노는 게 너무 많은데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거를 적어도 2개월 이상인 분리는 법적인 판단을 받고 움직여라.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네. 2개월 이상 지나서 분리가 지속됐을 때는 법원의 판단을 반드시 받으라. 네. 이게 이제 2개월로 딱 끝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2개월로 종료된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끝난다는 표현은 모르겠는데 원래 우리가 임시 조치가 보통 2개월이고 그다음 그렇죠. 피해 보호 아동 보호문이 보통 6개월, 1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저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사법 판단과 상관없이 아동복지법은 따로 움직인다. 네. 그래서 따로 움직이는데 얘네가 이게 근거가 없다. 이거 마음대로 한다 이거. 네. 말은 좀 부드럽게 하고 그랬지만 우리 표현대로는 지들 마음대로 하는데
적어도 2개월 이상 분리됐을 땐 법원의 판단에 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네. 그걸 해달라는 게 네, 맞습니다. 신수경 그 변호사의 핵심 내용이었고, 네. 세 번째 이제 판사님의 말은 뭐냐면 72시간 이후에 그 아동을 어떻게 하라는 조항이 없다. 이제 그러니까 행위자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게 있다라는 건데 아동에 대해서는 없다. 그래서 법원의 입장에서는 아동에 대해서 근데 그게 피해 보호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없다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그 법원과 아동복지행정청의 그 분리 중첩된다고 표현했죠. 그 조치의 중첩성이죠. 네. 조치의 중첩성에 대해서도 각각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좀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약간 우리한테는 뭐 도움이 안 되는데, 다만 더 세밀하게 법으로 규정돼야 될 필요는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도움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근데 뭐 행정의 나름 그런데 그거는 이제 법원의 법원 판사 입장에서 뭐 우리께 전부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그 여지를 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아무튼 그런 얘기고,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좀 이따 생각나면 다시 얘기할 텐데 중요 네. 요점이 하나 있었는데 까먹었어. 내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네. 자, 마지막 읽을게요. 즉각분리제도의 폐지 등 가정복귀 절차의 법제화 처음에 이렇게 하고 마지막 결론이 있네. 마지막 단락이네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즉각분리제도는 본질적으로 위헌성이 있으며 응급조치 등과 관련하여 체계 정합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아니한 제도로 사법심사를 우회하여 지자체의 행정 재량 하에 편의적 아동 분리를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바, 아동 최상의 이익 등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히 우려스럽다 할 것이다. 이에 즉각 분리 제도는 조속히 폐지하고 아동 학대 재발 위험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일시적인 가정 외 분리 제도에 대하여는 기존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기간에 제한이 있고 제한적이나마 법원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응급조치 등을 실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가정 외 분리 및 가정 복귀에 대하여 원칙적 사법 심사를 명시하는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유기적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쳤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그 마지막 부분을 캡처해서 올릴게요. 굉장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굉장히 좋은 내용을 신수경 변호사님이 우리랑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김수빈 공동대표님께서는, 나는 부모협회 대표님께서는 피해자 부모들의 대표이기도 하신데, 어제 세 분 발표에 대해서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다면 한번 또 한번 코멘트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뒤늦게 들어가긴 했는데 신수경 변호사님, 마하늘 변호사님 모두 이 문제점을 너무 깊이 있게 잘 파악해 주시고 그런 즉각분리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서울가정법원 이광우 부장판사님께서 참여를 해주셔서 사법부 쪽에서 바라보는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게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여러 사례까지 들어주시면서. 네. 그래서 그 사건들의 학대 유무, 경중에 상관없이 이렇게 아이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사법부에서 네. 이제 처음에 72시간 동안 분리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청구가 올라오면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자료가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네.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굉장히 양심적인 판사님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 네, 사법부에서는 정말 자료가 미흡한데도 그냥 승인을 해주시는 거였구나. 그리고
이렇게 72시간 동안 분리하는 거에서 이제 그쳐야 되는데 그 이후까지 이게 행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면서 아이들은 오래오래 분리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그래도 부장판사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셨다는 게 그리고 자료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사법부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구나. 자료가 미흡하게 올라가는구나.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분리되고 너무 피해를 많이 받고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게 감사하고 네. 사법부 쪽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제 이광우 부장판사님 같은 경우만 되면 우리가 부모들이 조금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피해 접수된 지방 법원이든 이게 판사님들의 그 판결을 보면 이러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버존에서 올린 자료나 경찰에서 올린 그 조사 자료가 조작이 됐든 안 됐든 그냥 그거를 일사천리로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또 피해자라고 하는 피의자라고 하는 그 학대 의심 부모들에 대한 어떤 일체의 방어권, 변론권이 없는 것이 아동학대법에 적용되는 학대 부모로 의심되는 부모들의 억울한 사연이다. 그래서 옥석이 잘 가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쨌든 그 판사님은 좋게 좋은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모들의 마음이 보더라도 이 정도 판사님이라면 안심이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이광호 부장판사님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평가는 간략하게 마치고 이어서 어제 많은 그 댓글이나 우리가 의견을 주었고 또 질문도 했는데 그게 충분히 반영은 안 됐어요. 사회를 보시는 그 분이 김예원 변호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뭐 분리제도의 문제점도 많이 알고 계신 분으로 알고 계셨는데 충분히 그 질문에 대해서 뭐 적절한 질문은 이렇게 직접 질문해서 그 토론하신 참여하신 발표하신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면 참 좋았을 텐데 모든 거를 그냥 두루뭉실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궁금한 것만 질문하던 자기 얘기로 뭐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줌 회의에 참여했던 어떤 이 줌 토론에 참석했던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저도 참 불쾌하다는 표현을 썼고 사회자의 사회를 보는 태도가 문제고 저런 식으로 사회를 보면 어디 가든지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많은 의견 중에서 특히 우리 한효관 공동대표님께서 권사연 대표님이기도 하신 우리 한효관 공동대표님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 준 거를 거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또 우리 이 평가회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주시고 어떤 중요한 부분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왜 이런 것이 잘 반영이 안 됐을까 한번 우리 한효관 대표님의 충분한 의견 개진을 통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학습되고 또 정보를 새롭게 얻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효관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수 대표님 사회자 못 봤다는데 저는 뭐 무난했다고 봐요. 뭐 우리한테 바로 건도 안 주고 뭐 한두 번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이제 저는 다음에 볼 사람으로 항상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서 그거 이제 본론으로 가서 어제의 중심은 아동 중심이라서 참 저도 이제 그 기획안 쓰려고 하다가 어저께 있어서 또 멈추고 했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게 잘 안 나는데 제목이 뒤에 거는 아동의 권리와 복귀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참 좋은데 그 앞에 거는 우리가 못 넣었을 거예요.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그래서 어저께도 모든 것의 초점은 아동의 권리를 제1순위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부모의 권리도 생각을 해서 함께 다뤄야 된다는 주의인데 부모의 권리로서의 질문들을 많이 했으나 언급조차 안 했다. 그것도 좀 화가 나지만 주최 측에서 아동의 권리라고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 올라간 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부모의 권리거든요. 그다음에 최초에 우리가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아야 될 고지받을 권리. 이것에 이의가 있었을 때 이의 신청해서 내가 이것을 방어할 권리.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이 두 가지를 핵심을 보는 우리의 입장은 부모의 권리로서 다가가기 때문에 우리 편이었다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어제 토론에서 한마디로 주 여사님이 열받는 것처럼 씹혔단 말이에요. 씹혔는데 그러면 일반의 기자들이나 일반에 가서 이런 말이 먹혀들까? 저도 그것도 힘들다고 하고 어저께 좀 그게 되게 낙심이 좀 되는 부분이 아니요, 저는 아동 인권을 중심으로 또 제가 항상 아동 인권을 저도 그것 때문에 여기다가 먼저 전제를 하고서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우리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질문이나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아니 주일선 코멘트를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한 게 아까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네, 처음에 방어권. 네, 방어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될 권리. 네, 그다음에 그것이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되고 허위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내가 그것을 반박할 권리, 이의 신청할 권리,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 네,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게 질문을 올렸는데 주 대표님대로 얘기했는데 제게 씹힌 거거든요. 얘기 언급조차 안 됐거든요. 네, 두 번째는 아동학대 그 정보 시스템에 올라간 거 같은 얘기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러면 내가 왜 아동학대 혐의자도 아니고 아동학대 행위자로 내가 초반부터 규정에서 올라가냐? 누가 있고 언제 지울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방법이 뭐냐? 라는 것도 씹혔어요. 언급조차 안 됐어요.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 자체도.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토론을 할 필요가 있긴 한데 이거는 보호자 또는 부모의 방어권 권리,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사회 흐름과 모든 것의 초점은 아동의 권리로부터 어저께도 우리 입장을 대변했지만 아동의 권리로만 생각을 했지 부모의 권리는 생각을 안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동과 부모의 권리를 조화롭게 할 것인가, 부모의 권리를 어떻게 펼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고민되는 어떤 좀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어떻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외 질문 추가적인 건 나중에 좀 이따 이야기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벌써부터 몇 주 전부터 계속 우리 임원 회의 때 절대적으로 우리 발언에 아동 인권을 우선시하는 발언으로 하고서 우리 아동이 원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분리될 때 아동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다라는 논리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아동의 권리, 아동의 인권 침해를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을 해야 된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피해자 부모님들이나 입장을 들어보면 본인이 당한 게 너무 지금 아프고 힘드니까 그냥 본인이 힘든 얘기부터 막 이제 하다 보면 일반 대중들은, 제3자들은 어떤 극단적인 피해 사례들, 정인이 사건이나 이런 극단적인 아동 피해 사례들을 떠올려서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거죠. 그냥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죠. 귀로 듣기는 듣지만 마음으로 듣질 않는다는 거죠. 건성으로 듣고 말아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우리 아동이 얼마나 피해를 받느냐, 우리 아동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아동이 이만큼 피해를 받는데 부모로부터 뺏어가 놓고 더 잘 보호해 주겠다는 시설이, 국가가 이 책무를 다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 반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일반 국민들은 아동이 또 인권을 또 다른 침해가 사건이 발생한다면 야, 이쪽도 문제지만 이렇게 강제 분리도 문제가 되겠구나. 그렇다면 아동을 보호하는 게 뭐냐.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위탁 가정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은 또 위탁 가정에서도 친부모만큼 돌볼 수 있겠느냐. 거기에 또 피해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자꾸 이렇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반박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먼저 항상 유념할 게 논리의 기승전결이 아동 권리, 아동 인권, 아동 학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시설에서의 학대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내 아이, 내 자녀, 내가 힘들어요가 아니라 내 아이가 아동인데 이렇게 보호를 못 받고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에 규정된 만큼 보호 못 받고 아동 권리 헌장에 보정된 만큼도 보호를 못 받고 있다. 이거를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법도 사각지대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로 우리가 접근하다 보면 당연히 원가정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4조 3항, 아동복지법 4조 3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15조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4조를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균형 감각을 살려주기만 하면 현재 아동복지법을 잘 균형 감각 있게만 살펴보도록 법정에서든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든 아버전이든 그렇게만 우리가 균형을 잡아주기만 하면 아동 권리는 보호될 것이고, 또 아동 권리가 보호되는 것은 가장 좋은 이상적인 것은 정말 학대하는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원가정으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야 국가 예산도 줄일 것이고 피해자 아동이 더 양산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런 논리를 정밀하게 설계해서 주장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나 계속 얘기한 것은 아동 권리, 아동 보호, 최초 분리실 될 때도 72시간 내에 미란다 고지도 안 되고, 아동을 분리하면서 아이를 강제로 부모랑 떨어뜨려 놓고 충분히 아동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는 식으로 신문해가고 조서가 꾸며지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이런 아동 권리를,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것,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72시간 내에 이거를 어떻게 사례결정위원회 같은 걸 하나 만들든가 심의위원회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아니면 72시간이 어려우면 48시간, 그 72시간보다 더 넘으면 좀 며칠 더 기간을 두고, 일주일이란 기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고서 재판으로 넘길 것이냐, 가정으로 돌려보낼 것이냐, 이런 것이 법조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는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억울한 피해자 부모들이 많이 양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주장을 좀 폈습니다. 자, 제 얘기가 길었어요. 자, 여기 쭉 들으시고 우리 정선미 변호사님 추가적으로 더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쭉 이렇게 얘기 들으시고 어떤 코멘트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아동학대 처벌법상에 이미 규정이 잘 되어 있는데 정인이 사건이 터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020년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을 하면서 제대로 그런 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좀 졸속으로 마련된 규정 아닌가. 그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가정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포지엄을 통해서도 그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법은 다시 개정이나 문제되는 규정들에 대해서 폐지 절차를 거쳐서라도 이거를 좀 제대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좀 불만석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한변협에서 이러한 심포지움 하나를 열어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아동인권을 존중하는 분리와 가정복귀 제도 심포지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인이 사건이 예시라면 무조건 분리했는데 그 분리와 가정복귀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나? 이제 이런 걸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일사천리로 지금 막 강제 분리가 돼가는 흐름을 브레이크 거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심포지엄 주제 자체, 제목 자체가. 그래서 이번 심포지엄은 어쨌든 발표하신 분들 세 분 모두 다 굉장히 고맙다. 제 입장에서도 정말 좋은 발표를 하셨고, 정말 아동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엇이 정말 좋은 제도인지 현장 법정에서 있는 판사님도 고민하시고, 또 신수경 변호사님이나 마하늘 변호사님, 또 사회를 보셨던 이 김혜원 변호사님도 이런 거는 고민을 같이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앞으로 또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데 우리도 같이 힘을 모으고 우리와도 같이 연대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음에 내년 1월에 계획하고 있는 포럼에도 여기에 계신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추가로 이렇게 또 김수빈 회장님이나 코멘트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쉬운 점도 많고 그래도 이런
심포지움이 있었다는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또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신 대표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효관 대표님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추가로도 더 하실 말씀과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쪽 심포지엄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의견을 변호사랑 면담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넣어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대한변협이란 네임이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책을 요구하면 보건복지부나 국회의원도 이렇게 좀 받아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보건복지부나 국회의원에 직접 전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대한변협의 아까 아동인권 팀 위원회도 있다고 하니까 정선민 변호사님한테 좀 듣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성민 변호사님 먼저 질문, 평가보다는 질문인데 한 변이나 우리 쪽에 뭐 이런 게 여건이 되나? 어떻게 보면 저렇게 빠삭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저렇게 보이고 우리 정선민 변호사님도 저 중에 한 분이겠지만 정선민 변호사님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옆에 분들 같이 한다는 게 장기적인 것보다 우리 토론회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나 그런 대한변협에는 아동인권위원회가 있는데 소위원회네요. 여성 아동인권 소위원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좀 제가 누굴 모실까 이런 게 참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또 와골 짤 때 왜 그러냐면 격려사 축사를 하더라도 누구를 부르셔야 되나 여기서 막 머리가 좀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 뭐 옆에 있는 옆 동네 우리 연대단체 대표님 부르는 격려사 축사 정도는 아니고 그건 대합변협 회장이 나왔던 것처럼 중요한 분이 한번 나오셔서 영향 있는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좀 부분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 정선민 변호사가 일단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사실 제가 그 대한변협 그 인권위원회 위원이고 이 아동 그 소위원회 위원인데 잘 변호사님도 바빠가지고 제가 회의를 못 갔어요. 근데 아하. 아마 이게 회의가 몇 번 했는지 이게 조금 회의를 몇 번 했나 보다. 변호사님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해주셔야겠다. 이게 좀 작년 7월에 처음 한 번 정도 모이고 이게 지금 한 2번밖에 안 모였네요. 네. 이게 7월하고 9월 2번 정도 있었구나. 제가 그때 좀 너무 바빠서 너무 바쁘셨죠. 그러셨군요.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소위원회고 근데 뭐 사실 근데 입법화 하는 거가 대한변협에서 한다고 다 입법화가 되는 건 아니고 한변에서 한다고 입법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사실 그 국회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하는 사람이 사람들 모으고 설명하고 동의 받고 그게 그걸 뭐 이제 사람들도 뭐 이게 이슈가 되겠다 여기 내가 뭐 숟가락 얹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게 되면 통과가 되고 뭐 그런 게 사실 뭐 현실이고 그거를 하겠다는 국회의원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 대표 발의를 한다 하더라도 뭐 자기 따르는 뭐 무리가 좀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뭐 과반수 넘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니까 지금 이런 한변에서도 무슨 법 개정 이런 걸 뭐 시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개정안 만든 적도 없고요. 법이 잘못된 것 같진 않아요. 아니요, 법이 이게 뭐가 문제냐면 너무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을 너무 좀 제가 볼 때는 정인이 사건 터지고 너무 졸속으로 개정을 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보니까 2020년 12월 그때 개정하면서 이게 너무 졸속이 되면서 너무 큰 권한이 다 들어가 버리고 그 기간 제한도 없고 사법부 심사가 자꾸 다 빠지고 맞아요. 너무 많은 권한을 행정부로. 근데 그게 이제 아동
아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무원이 없으면 아보전이 그 일을 또 맡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돼서 문제점이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법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법 자체에 문제가 많고 이게 체계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근데 이제 아동복지법은 잘못 개정된 게 맞아요. 잘못됐다. 정확하게 아세요? 잘못됐다. 잘못되니까.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잘못됐다. 이게 너무 졸속으로 좀 돼서 졸속이다. 너무 많은 권한을 뭐 행정부에 줘버리고 맞아요. 그 네. 제한도 없고 이 사법심사를 그러니까 이 토론의 전반적인 내용은 사법심사가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 사실 네. 저희도 사건을 하면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정소영 씨 같은 경우도 불처분 결정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더 이상 아보전이 개입을 안 줘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개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무조건 저한테 넘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는 연락을 좀 제대로 못 하고 이러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근거를 제공한 게 아동복지법 개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 개정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기관이 마음 놓고 일사천리 자기를 좌지우지하게 된 게 권한이 강화됐기 때문에 네. 일사천리로 자꾸 마녀사냥으로 해서 부모들을 그냥 강제적으로 분리시키고 아동과 분리시키고 일사천리로 부모의 모든 방어권을 배제시키는 쪽으로 이 법이 개정이 되니까 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그렇게 됐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법적 근거 없이 막 해버린 거고 이제는 그게 명문화가 되는 것들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더 이제 마음 놓고 하게 된 거죠. 여기부터 이제 마무리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질문 다 끝났고 이제 한효관 대표님께서 마무리 질문했던 것에 또 추가적으로 이런 의견이 제시했는데 그런 것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요거의 마지막 총평 이렇게 결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잘 들었고 좀 감사한 거는 우리 옆에서 우리랑 같은 맥락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반갑고 힘이 되고 우리들이 그 힘이 돼 실어줄 부분들은 나는 보보다 옆에서는 피해자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변호사님 당신들이 말하는 피해자가 여기 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는 얘기를 계속 외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 활동가 입장에서는 조혜성 목사님 저희 입장에서는 사각지대 그러니까 부모의 권리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대신 말 못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낙인 찍는 아동학대 행위자로 낙인 찍는 그런 어떤 거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변호사와들과 어저께 있던 변호사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아동의 행복은 부모로부터 나오지 어디로부터 먼저 나오냐 제 우선순위가 부모일 텐데 왜 부모를 제끼고 부모를 투명인간 취급 하면서 하는 이런 게 말이 되냐 또 한편은 어저께 중에서 그런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부부가 1인이 아빠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면은 엄마에게 권한을 줘야 되는데 아빠가 행위자이기 때문에 엄마에게도 권한을 뺏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문제점들도 많고 또 하나는 뭐 부부싸움하는 그 수단으로 위자료 같은 수단으로 하는 그런 어떤 디테일면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그런 기타 등등의 그런 어떤 그것들이 세상에 좀 알리게끔 인지되게끔 하는 역할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좌담의 평가회니까 어땠는지 오늘 평가회를 통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한 말씀을 쭉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정선미 변호사님, 김수빈 회장님, 한효관 대표님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선미 변호사님 마무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너무 많은 가정들이 이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실무에서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짚어주시는 심포지엄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된 만큼 그 문제점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빈 회장님. 저는 생략할게요. 네, 한효관 전혀 대표님. 생각이 안 나요. 네, 한효관 대표님. 네, 변호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FM으로 저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가장 큰 변호사 조직 중에 하나인 대한변협에서 우리와 공통된 상당수 공통된 부분을 갖고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놀라움과 기쁨과 환영과 을 저는 합니다. 아동의 입장에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부모의 입장에서도 많은 그런 논쟁이라고 그러고 토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가도 시설도 사회도 아닌 가정이다. 그래서 사회가 이 가정을 세워줄 때 우리 아이들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가족 인권연대에서 또 정말 준 프로지만 법에 있어서는 준 프로이지만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연대했으면 좋겠다.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좋은 대화를 같이 나눠서 감사하고요. 저도 어제 그 아동인권 존중을 위한 아동인권을 존중하는 분리와 가정복귀제도 심포지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좋은 취지로 무조건적인 분리제도의 위험성 그리고 거기에 아동인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호사님들 현장에서 재판하시는 부장판사님도 공감하시고 목소리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또한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아동인권을 중시하는 이러한 심포지엄이다 보니까 원가정에서 부모까지는 개입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원가정 인권보호연대라는 단체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가정 인권보호연대가 내년 1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 심포지엄에서는 아동 인권은 물론이고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 가정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원가정에서 부모의 권리 무조건 박탈되는 현행 제도나 법률 적용이 행정적 처분이 또 다른 아동의 인권 침해를 초래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들의 인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이러한 반인권적인 행정조치 법률 적용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분명히 짚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우리 원가정 인권보호연대를 기억해 주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많은 피해 사례들을 보시고 그 중에서는 감사하게도 많은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가정이 많고 또 유튜브에 올리지 못한 피해 사례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아동 인권 침해와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아동 학대 행위자로 신고만으로 몰리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반인권적인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님, 임원님들, 대표님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어제 심포지움에 대한 좌담회 평가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